자, 우선 20페이지에 5-2 자, 이걸 해보도록 합시다.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요,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얘를 구하려면 먼저 통분해야 돼요. 네, 분모를 통일시켜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A, B, C로 통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한테는 B, C를 곱한 거고, 얘한테는 A, C를 곱한 거고, 얘한테는 위아래 A, B를 곱한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이렇게 통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거기에서 보시면 당연히 값을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네, 얘는 마이너스 1인 걸 이제 알고 있는 거. 그럼 이제 이것만 구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하셔야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b, bc, ca. 자,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알고 있는 걸 대입하시면 됩니다. 얘는 18이고, 얘는 16이고,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야지 18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1. 이런 식으로. 저는 뭐 공식을 못 외우셨으면 보면서 하셔야 되는 거였으니까, 네, 보면서라도 조금 해주셔야 되고,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 네, 공식은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네. 없나? 네? 없죠? 네. 네, 다 왔습니다. 네. 자, 그 다음 6-2요. 네. 자, 6-2는 보시면 이제 합차공식 생각하셔야 되죠. 네, 합차공식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앞에 그럼 얘랑 합차공식이 되려면 1-2분의 1이 곱해져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막 곱할 수 없다 그랬죠? 항상 곱할 수 있는 건 1만 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 가로를 정리하면 얘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2 곱하기 이 가로를 하셔야지 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차공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하시면 1-2의 제곱분의 1 다시 하시면 1-2의 4제곱분의 1 다시 하시면 1-2의 8제곱분의 1에 곱하기 2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2 곱하기 통분해야죠, 그러면. 2의 8제곱은 몇이냐면, 몇이냐, 256이에요. 그러니까 2 곱하기, 지금, 256분의 256 마이너스 256분의 1인 거죠. 그래서 2로 약분을 시키면 답은 128분의 255가 되겠네. 더 약분되는 게 있나? 없죠? 네,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6-2번이요. 다음에 26페이지 2-2 26페이지에 2-2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문제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을 확인을 하시려면 위에 있는 2-1번을 풀 수 있냐 없냐가 이제 차이가 생기겠죠? 네. 위에 있는 거를 풀 수 있었다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실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좀 모를 거고, 네. 그럴 겁니다. 자, 검산식으로는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얘 값이 fx인 거고, 얘로 나누었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3분의 2로 나눈 거고, 몫이 qx니까, 여기가 qx고, 나머지가 r이다. 자,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얘 식이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식을 쓰겠죠. fx가 얘도 똑같이 쓸 거 아니에요. 3x 플러스 2가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몫이고, 더하기 여기가 나머지인데, 자, 얘 값이 달라지더라도 나머지는 변하지 않아. 네. 그거는 이제 위에 거를 잠깐 하나 풀어보고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얘 조립제법 우리가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위에 거를 잠깐 풀어보면 3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뭐냐 2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거 0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0이 되는 걸로 나누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 3분의 2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나눴겠죠. 그래서 3이 되면은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면 0이 되고, 이렇게 나오게 돼서 뒤에 나머지도 뭐 0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러면은 얘는 x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눈 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 1차 2차니까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나머지는 0?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네. 근데 거기에서 얘가 나눈 애가 지금 변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게 변해졌으면 이 모양으로 검산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3을 꺼내서 얘한테다 곱해줘야 된다 그랬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3x-2로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가 몫이었고 나머지는 0이었죠.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몫이랑 나머지를 구했어요.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신다면,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보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얘가 요 모양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여기에서 이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3을 묶어주시면 되죠. 네. 그러면은 x 플러스 3분의 2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니까 지금 요식이랑 똑같아지려면, 그러면은 여기에 이 네모에 들어갈 게 뭐야? 3분의 2 qx가 들어가면 똑같아지겠죠. 얘랑 약분이 될 테니까. 얘랑 약분이 되면 요식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알이 똑같이 써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몫이 뭐냐 그러면 몫이 3분의 1 r인 거고, 3분의 1 qx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r인 거죠. 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돼요.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요 검산식과 요 검산식이 똑같아지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게 만들어 주시려면 당연히 여기를 봤을 때 3으로 묶어 주셔야 되는 거였고, 근데 3은 여기 없죠? 그러니까 이 3이 없어지려면 3분의 1을 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보시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여기 있는 지금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검산식을 나타내는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아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2번도 풀어봤고요. 또 혹시 있을까요? 없나요? 그러면 27페이지부터 잠깐 풀어보시고요. 여기에 맞춰서 뭐 가로 세로 높이가 있을 거야. 가로 세로 높이를 그냥 문자로 정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문자로 정했을 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니까, 모든 모서리라는 얘기는 A도 4개 있는 거고 B도 이렇게 4개 있는 거고 C도 이렇게 4개 있는 거야.
그래서 변이 12개니까. 그러니까는 4a 더하기 4b 더하기 4c가 모든 둘레의 길이의 합인 거지. 그게 20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4로 나누면 하나씩 더한 거는 그러면은 5가 돼야 돼. 이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건널비가 지금 16이잖아? 건널비는 지금 면 하나하나씩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거든. 이 정면을 구하면 AC고, 그러니까 2AC. 그 다음에 옆면 구하면 2BC. 그 다음에 밑면 구하면 2AB. 이게 면 6개의 넓이인 거거든. 그게 16이잖아요. 그러니까 AC, BC, AB는 지금 8이 된다는 걸 보여줘요. 됐죠? 그래서 건널비랑 이제 모서리 길이의 합가지구는 이 식 2개를 구하려고 지금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직립면체 대각선 길이. 대각선이 요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하려면은 이제 피타고라스를 해야 돼요. 근데 피타고라스를 배우긴 했는데, 네. 원래 방식대로 그냥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루트 씌운 게 얘야. 그래서 얘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요게 얘가. 근데 다시 요렇게 봐도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러면 요 길이가 필요한 거니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루트 씌운 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얘 제곱하면 그냥 안에 있는 숫자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거고, 얘 제곱하면 c니까 한마디로 이 대각선의 길이는 밑변 높이 빗변을 가로 세로 높이를 그냥 제곱해서 더한 거에 루트 붙인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구해야지 이제 답이 되는 건데, 그럼 이걸 구하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 공식을 이용하시면 곱셈 공식을 이용을 했을 때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bc ca가 돼서 방금 전에 우리가 구해놓은 얘랑 얘를 대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2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계산하면 9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9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루트 9란 얘기고,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는 답이 3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항등식 부분 펴주시고요. 네, 32페이지에 이런 부분 얘기를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등식 이미 다 배우셨잖아? 네, 뭔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등호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항등식에서 생각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식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얘기는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a도 0이어야 되고 b도 0이 들어갈 때만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일 때 무조건 항등식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가 ax 플러스 b고 여기가 a-x, b-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얘랑 얘가 무조건 같아야 되겠지. 네. 그래야지 항등식.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등식에서 개수가 똑같아야지 항등식이 된다는 거. 그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1차식에 관해서 얘기한 것 뿐인 거고, 2차식이라고 나와 있어도 마찬가지.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 네, 이게 다 0일 때만 등식이 성립하는 거고, 두 개씩 비교하는 것도 개수가 똑같아야지, 네, 항상 항등식이 된다. 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 얘기를 가지고 이제 뒤에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고,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오게 돼요. 하나는 개수비교법이랑 하나는 수치대입법으로, 네,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자, 먼저 이 밑에 있는 항등식 이거는 안 할게요. 그냥 비교만 하면 되는 거여서 개념 확인 1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네.
자, 뭐 개수가 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정개수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개수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말만 용어만 되게 거창한 거야. 그러니까는 개수비교법이라고 얘기한 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써 있다면 그냥 개수끼리 비교했잖아요. 네, 이게 개수비교법이야. 별거 없어. 네, 솔직히. 그리고 수치대입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숫자를 그냥 대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입을 해서 0이 되게 만들어줘서 확인을 해줘라 라는 게 이제 수치대입법인데, 네, 둘 다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 나와 있는 네, 요 식 가지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x 플러스 1, 뭐 b에다가 x 플러스 2가 x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나와 있는 게 개수비교법을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개수비교법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다 전개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ax 플러스 a, bx 플러스 2b, 이게 x.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를 비교하고 싶으면 x는 x끼리 묶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x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의 x, x가 없는 애끼리도 묶어서 써야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방식대로 얘랑 얘랑 비교해야죠. 네,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는 a 플러스 b는 요 자리는 1이니까 네, 1 이렇게 식을 하나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럼 0이 있는 거야. 얘랑 같아야죠. 그래서 a 플러스 2b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 방식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아래를 그냥 빼시면 그러면 마이너스 b가 1이 돼서 b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a는 2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개수를 같게 비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 식을 전개한 다음에 정리를 하셔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개수비교법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똑같은 문제를 이 방식 말고 이제 수치대입법으로 풀 거예요. 네. 수치대입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등식이 성립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성립하게 만들어 줄 거냐면, 여기에 값을 대입을 했을 때 그 값이 이제 똑같냐, 예를 들어 얘가 0이 될 수 있는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이 식에다가 다 대입하는 겁니다. x자리에다가 0이 될 수 있게. 그럼 얘 당연히 여기에 대입하면 없어지겠죠. 네. 여기에 대입하면 그냥 b죠. 네. 여기에 대입하면 뭐야? 그냥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그냥 나오는 거야. 아까 b 마이너스 1이었죠?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두 번째, 얘가 0이 되는 것도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에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없어지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죠. a가 2지. 이런 식으로 가로의 값이 0이 될 수 있게 그냥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가로가 3개 있었으면 그 3개를 다 한 번씩 대입하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대입하시면은 그게 수치대입법. 당연히 그냥 봐도 수치대입법이 훨씬 좀 쉬워 보이죠? 네, 계산하기가.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방식, 개수비교법으로 풀어야 되는 방식도 있고 수치대입법으로 풀어야 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문제를 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치대입법이 계산하기는 훨씬 수월합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2번에 1번만 하고 갈게요. 네. 자, 얘를 개수비교법으로 먼저 해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전개하시면 ax 플러스 a 플러스 3, 여기에 3x 플러스 b, 뭐 이렇게 나와있게 보면 얘 개수비교법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a는 3이잖아요. 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 3이 b인데 a가 3인 걸 아니까 대입해야죠. 그러니까 b는 6이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면 다시 확인을 했을 때 얘 들어갈 수 있는 값을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1을 x에다 대입하셔야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3은 마이너스 3 플러스 b,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는 b의 값이 6이 된다.
라고 바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A의 값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한 거는, 뭐, 값을 따로 뭐 대입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A가 안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낸 거고, 여기에다 그냥 B에다가 구한 6을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대입하신 다음에 이 모양이 되게 만들어 주려면 A가 3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개념 확인 2번에 1번만 간략하게 해봤어요. 자, 그 다음 또 뭐 제가 풀어줘야 될 게 뭐 있을까? 3개짜리 해봐야 되겠다. 34페이지 3번에 3번? 이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3번에 3번이요. 뭐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또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시작을 해볼게요. 전개를 다 하시고요.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x 마이너스 2b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맞춰서 그냥 썼습니다. 위아래를.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면 얘가 1이어야 되니까 a는 1 그냥 바로 나오고요. 얘는 없죠? 0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 쓰시면 되고, 얘는 1이죠?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1 이렇게 시계를 3개를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시계를 썼는데 1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b가 2 여기다 또 2를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하니까 c는 5 자, 이렇게 해서 A, B, C를 각자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개수비교법,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은 이제 얘기하는 거, X의 값이 0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봐야 되는 건 요거랑, 요렇게 3개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네. 당연히 요게 없어지려면 X가 0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0을 집어넣으시면 얘는 볼 필요가 없겠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고, 플러스 C,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이잖아요. 지금 요식이 요거죠? 네. 그래서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려면 X에다 2 넣어야 되겠죠? 또 볼 필요 없고, 여기다 지금 나타낸 거 2를 넣으시면, 얘도 없어지네? 그러면은 C는 5. 그냥 나오게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자,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나와 있는 거에서 1이랑 5, 뭐, 요거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구해야 되냐? A 구해야 돼요. A를 구하려면, 그냥 1 대입하시면 되죠. 네. X에다 1을 대입하시면, 1 대입하면 A고,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게 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방금 우리가 구해놓은 네, C의 값이 있었죠? 그래서 C를 여기다 대입해 보니까 네, B가 지금 2가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2랑 5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 돼서 A가 1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문자가 많아지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편하신 걸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는 거면 솔직히 개수비교법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기는 편해요. 네, 근데 이제 대입을 하는 걸 어떤 걸 대입해야 될지 좀 고민하셔야 되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유념을 하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대표형 1번. 모모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네. 오늘 한 것 중에서 좀 중요한 얘기가 요겁니다. 모모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게 이제 여기 항등식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방정식, 부등식, 함수, 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거의 내용을 까먹을 만한 쯤 되면은 한 문제씩 중간에 나와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뒷단원까지 할 때마다
단원마다 계속 나오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이것도 항등식을 얘기하는 건데, 목적이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K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K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K 값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K 앞에 개수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K는 상관이 없죠.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K 앞에 개수가 0이 되게 만들어줘라. 이게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하는 걸 볼게요. 자, 얘 나와 있는 거를 K 값에 관계없이라 그러면 먼저 다 전개를 하시고, 그래서 3kx 마이너스 x 플러스 2ky 플러스 y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K가 있는 놈만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K로 묶어주는 거야. K로 묶어주면은 얘는 3x고, 얘는 남은 게 2y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남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K로 묶어주고, K가 없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도 따로 묶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K 값에 관계없다는 얘기가 얘가 뭐가 들어가든 얘가 0이 되면 관계가 없겠죠. 그리고 그게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3이 0이 되는 거여서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립 방식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밑에다가 2를 곱하시고 식을 다시 쓰셔서 연립 방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6은 0이어서 위아래 빼면 5x 마이너스 10은 0이니까 x가 2고, x가 2니까 y는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식으로 x, y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요게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뭐 식이 있는데 이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성립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얘도 xy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가 앞에 이렇게 성립하려면 무조건 얘는 는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이 되게 만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xy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는 xy로 전개한 다음에 묶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랑 이제 같은 의미인 거죠. 요 문자로 얘기해서 관계없이 얘기하면 K로 묶어야 되고, 얘가 모든 실수 이거에 성립한다는 얘기도 같은 말이어서 X로 묶고 Y로 묶어야 된답니다. 네, 요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고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개를 먼저 하시면 AY 플러스 BX 마이너스 2BY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0이 됐을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X가 있는 애를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로 묶어요. 2A 플러스 B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나머지는 Y만 있겠죠? Y로 묶어요. 그러면은 A 마이너스 2B 플러스 4. 이게 0이란 얘기니까 등식이 성립하려면 얘도 개수가 0이고 얘도 개수가 0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똑같은 거죠. 얘가 0이 되고 또 연립 방정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은 뭐까지 하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A는 1이고 B가 2, 뭐 이렇게 나오면 돼요. 뭐 연립 방정식을 못 하셔서 못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풀어라. 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자, 36페이지 다음 등식의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보시면 뭐 되게 뭐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배운 게 개수비교법이 있고 수치대입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뭘 사용할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나 2번 같은 경우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겠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개수비교법을 하는 게 훨씬 쉽게 풀리는 방식인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수치대입법을 하는 게 훨씬 쉽게 계산이 되는 방식이랍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시면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으시는 거고, 지금은 이제 뭘 해야 될지 헷갈리시겠죠? 그럼 편한 걸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수치대입법을 못하게 된다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죠.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값은 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0이 되는 값을 못 대입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을 사용을 못하게 된다는 것 정도는 이제 센스있게 좀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뭐, 그 다음에. 뭐, 고민할 건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전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x제곱, 마이너스 3x. 얘 전개하면 막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c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전개해 놓으시고, 이제 비교하시면 되겠죠. 얘가 a는 2 더하기 c가 될 거고요. x 개수를 비교하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6? 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이래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얘가 넘어가니까 c가 0이죠? 네.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면 a가 2잖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a, b, c의 값을 그냥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방법만 이제 확인이 된다면. 그래서 1번은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얘도 뭐 전개해서 개수비교법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뭐 답이 틀리게 나오진 않아.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x의 값을 대입할 수 있는 얘는 x가 0, 얘는 x가 1, 얘는 x가 2, 여긴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 3개 정도를 대입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쉽다. 자,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2는 없어지고, 얘도 x가 있으니까 없어지고, 여기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c, 그래서 c가 1이라고 바로 나오게 될 거고, x에다 1을 대입하면 그러면은 3 더하기 4 더하기 2가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없어지고, 여기다 1 대입해도 없어지니까 여기다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이랑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네, b가 마이너스 9,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될 거고, 2를 대입하시면 12, 8, 2. 자, 2가 있는 애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2 곱하기 1이니까 2죠? 그러니까 2a. 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얘는 22니까 나누기 2에서 a는 11.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0이 되는 걸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36페이지, 네, 대표 유형 2번이었고요. 그 다음 37페이지 시간이 37페이지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자, 나와 있는 게 다항식 가로 1번을 보시면 x세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을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6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우리는 이런 걸 검산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식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식을 만들어 주시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앞에서 검산식 쓰는 거를 얘기를 했으니까 플러스 x 플러스 c에 플러스 6 네, 이렇게 쓰시면 이제 검산식으로 표현이 된 거고, 검산식으로 썼으니까 이제 전개를 하셔서 개수비교법으로 확인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전개를 다 해죠.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cx 얘 전개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c 플러스 6. 동기항을 맞춰서 이렇게 쓰시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는 c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는 마이너스 2c 플러스 6. 네, 이런 식으로 쓰셔서 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c가 4니까 c가 2, 여기다 2 대입하면 b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0, c는 2. 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1번. 네. 그 다음 2번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도 1번처럼 쓸 건데 보시면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이걸로 나누었을 때 얘로 나누죠. 그때 몫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라고만 나왔잖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이 자리를 어떻게 메꿀 거냐, 네, 요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냐면 요 식이랑 곱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이 원래 나와있던 식이 x 세제곱이란 말이야. x가 세제곱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2차 식이면 2차 식이랑 1차 식이 곱해져야지 3차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차 식에 대한 개념이 이제 좀 있으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차 식 곱하기 1차 식을 하면 당연히 2차 식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셔서 아시잖아요. 인수분해를 하면 1차 식 곱하기 1차 식 해서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됐었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틀을 알고 있다면 2차 식이랑 1차 식을 곱하면 3차 식이 되는 거고, 2차 식이랑 2차 식을 곱하면 4차 식이 되는 거고, 3차 식이랑 뭐 2차 식을 곱하면 5차 식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전개하는 기본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얘가 2차 식이니까 이 네모는 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1차 식이어야 된다. 네, 이거를 생각하시고, 그럼 1차 식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ax 플러스 b라고 쓰거든요. 방정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1차식 모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 더 이걸 썼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어차피 얘랑 곱한 게 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1이죠. 그러니까 얘는 1이라는 거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르죠. 그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만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를 전개를 하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뭐 A, B라고 나왔으니까 B라고 쓰면 좀 안 되겠네. 여기 C라고 쓸게요, 그냥.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전개는 이제 방금 전에 가로 1번 했던 것처럼 똑같이 x세제곱 플러스 c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cx,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c, 그리고 2x 플러스 3. 네, 이렇게 이제 쓰겠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x제곱이 없죠? 그러니까는 0은 c 마이너스 1, 그래서 c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c 플러스 3이 a죠? 얘를 다 더하면 3 플러스 c가 b죠. 네, 이렇게 나타내게 돼서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a는 2고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 b는 4겠죠. 그래서 a는 2, b는 4, c는 1, 이런 식으로 네,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내용이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네, 식을 여러분들이 추측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네, a랑 b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설명은 우선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네. 인수정리는
우선 풀어보고 조금 있다가 얘기를 또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32부터 지금 배운 37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이 남으면 인수정리까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